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혼자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혼자만 계속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간다든지 뭐 과외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어떤 도움을 받잖아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한테 정말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도움이 뭔지, 혹은 뭐 과외나 뭐 학원을 다닐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좀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학원에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가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학원에 모두 다 가봤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도 해봤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녔어요. 중학교 때까지 계속 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뭐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뭐 국어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과외도 했어요. 과외도 저는 이제 서울대 학교 다니는 이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면서 뭐 여러가지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제 학생 때 말이죠, 학생 때 학원을 다녀보니까 지금 또 보면은 이게 학생한테 맞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정말 1대1로 이제 봤을 때 학원에 좀 맞는 아이가 있고, 아니면 좀 그냥 과외에 맞는 아이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라면 조금 그 학생이 자기가 계획한 거를 그냥 다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멘토나 코치 같은 그런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런 걸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학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잠깐만요. 네. 학원은 여러분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세요. 수업을 하게 되시고, 여러분들 수업을 여러 명의 학생들과 같이 듣죠. 아마 수학은 학년으로 나눌 거고, 영어는 실력으로 아마 나눌 건데, 그 학원 수업을 들을 때 유의하실 게 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사실은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높은 정도의 그 어떤 열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걸 필요로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뭐 학원 시스템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혼자서 공부를 해요. 혼자서 문제를 그냥 막 풀고, 내용을 막 보고,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그게 뭐 내가 이해가 전혀 안 되면 모르겠지만, 이해가 다 된다 그러면은 혼자서 보는 게 훨씬 빨라요. 일단은 속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속도나 뭐 개념을 이해하는 속도나, 그게 비교가 안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원에서 이렇게 만약에 수학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학교에서도 해주죠. 수학적인 개념 설명을.
근데 여러분들이 빠지실 수 있는 함정은, 그거는 꼭 선생님한테 들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엄청나게 막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책을 봐도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공부를 착실히 해왔다면 지금 교과 과정 안에서 내가 이 어떤 학습하는 것들이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실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선생님의 수업을 안 들으면 이거는 못할 거야, 이거는 함정이에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혼자서 볼 만한 그런 어떤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강제로라도 학원에 가서 들어야죠. 누가 얘기해주는 걸 귀로 들어야죠. 내가 공부하기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막 안 살아난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보다는 학원에 가서 듣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유의하실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이 어떤 개념의 이해라든지 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학원이라든지 뭐 그런데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면 의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혼자 공부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서 혼자는 공부를 잘 안 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빠지시기 쉬운 함정 두 번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너무 이 선생님들, 주변의 선생님들께 의존하다 보면 혼자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입시 승리를 하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공부를 할 때도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혼자 해야죠. 내가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속도가 더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정말로 뭐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선생님한테 들어서 막 다 이해가 되고 뭐 그렇건 그러지 않건 간에 반드시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셔야 돼요.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이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이제 학원을 전부 다 끊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항상 학원을 다녔거든요. 항상 학원을 다니다가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왜 내가 아는 거를 자꾸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얘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내가 아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 또 뭐 학원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는데 내가 맞췄어요.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나랑 같이 듣는 애가 틀렸어. 그럼 나는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는 걸 왜 자꾸 얘기하냐. 이 시간에 내가 문제를 풀면 더 많이 풀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설명을 드릴 때도 내가 이거 혼자서 보면은 30분이면 다 보고 이해하고 문제까지 푸는데 내가 왜 이 책에 적힌 내용을 그냥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 건지, 그 계속
얘기해주는 거 계속 듣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보내야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사교육을 받잖아요, 사교육. 사교육을 받는 거는, 혼자서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면 성적을 올리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시스템 위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제대로 적응해서 막 가면은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만약 할 수 없다면 혼자서 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돼요. 그거는 학원에서 배울 수는 없어요.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거는 따로 알아내셔야 되는데,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제가 저번에 잠깐 제가 학습법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한 개. 자,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당장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책을 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끝까지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만약에 한 2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앉으세요. 그냥 앉고 책을 펴세요. 책을 펴고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읽어요. 눈으로 읽고 말로 소리내서 읽고 그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야, 이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실 거거든요. 그래도 개의치 말고 그냥 이해 안 된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세요. 이게 저희가 마치 정말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이해가 돼가지고 막 무슨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지식이 축적되지 않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그냥 가만히 내두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새로운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이해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랫동안 앉아있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 이해가 돼요. 저절로. 이거는 학원을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한 가지는, 일단 앉아라. 책상에 일단 앉고 책을 펴라.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 딴 거 하지 말고, 딴 거라는 거는 이게 과연 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딴 겁니다. 그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생각이지. 잡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봐요. 보다 집중력이 떨어져도 봐요. 계속 봐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자기 혼자 학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고요. 일단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앉아 있는 게 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지. 앉아있지도 않는데 이거 공부가, 앉아있지도 않았으면서 공부가 이거 혼자서 하면 비효율적이야. 난 혼자 해도 이해가 잘 안 돼. 이거는 변명이죠. 혼자서 공부 안 하려는 변명이에요. 그리고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신 부분은 혼자서 해도 되니까 앉아서 책 펴고 공부를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정하세요. 학원과 별도로, 내가 받고 있는 사교육과 별도로 그걸 정하시고 그거를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셔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내가 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정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어 왔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대로 하면은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정말로 특출나거나 정말 천재라서 그런 환상은 버리세요. 환상이야, 환상. 그런 게 아니라 성적을 잘 나오게끔 하는 공부 방법이 있고, 그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그게 잘 나온 거고요. 만약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라도 그 방법을 알고 그냥 공부를 그대로 하면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전에, 공부하는 방법 이전에 공부를 일단 하라는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공부를 해요. 그래야지 뭘 더 느끼는 게 있고, 그래야지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위험한 점이 뭔지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또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그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매일매일 겪게 되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지금 제가 이제 느끼는 바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가토입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덥기도 하죠. 덥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주말이 딱 공부하기 좋을 때거든요. 주말에 바짝 공부하시고 오늘 하루 혼자 공부하는 그런 방법에 더 다가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